나는 절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어제 이 한마디에 세상은 온통 쓸데없는 정치 드라마에 빠졌어. 근데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스마트 머니들은 달랐지. 그 소란 뒤에 숨겨진 단 4글자에 경악하며 밤새 포지션을 바꿨거든. 근데 정작 진짜 돈 냄새를 맡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 꼭두각시 논란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 그들이 경악하며 밤새 포지션을 바꾼 이유는 그 소란 뒤에 숨겨진 단 4글자 때문이었거든. 안녕? 남들이 못 보는 경제의 이면을 팩트로 뜯어보는 경제사냥꾼이야. 어제 워시가 직접 언급한 체제 전환, 이 4글자의 뼈대를 뜯어보면 나스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 물가를 재는 자를 바꾸고 금리 예고제를 없애고 AI가 물가를 잡아준다는 논리로 긴축을 자제하고 9,800조 원짜리 창고를 천천히 비운다. 이 4장의 카드가 동시에 작동하면 우리 계좌를 완전히 바꿔놓을 나스닥이 구조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완성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케빈 워시가 꺼낸 체제 전환 카드 4장의 진짜 의미. 두 번째, 이 판이 나스닥 역대급 상승장으로 직결되는 소름 돋는 논리.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낚아채야 할 타이밍과 체크포인트까지 아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짚고 가자. 4월 21일 미국 상원에서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어. 연준 의장.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돈줄에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야.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서 돈이 빠지고 내리면 돈이 풀려. 전쟁이 터져도 주가가 버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멀쩡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것도 결국 금리 때문이었거든. 그만큼 연준 의장 한 사람의 결정이 너의 계좌에 직접 꽂히는 거야. 그럼 워시가 누구냐? 모건 스탠리 출신 월가 은행가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냈어.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 사람이 2011년에 연준을 떠난 이유가 독특해. 당시 버냉키 의장이 돈을 시장에 왕창 푸는 정책을 밀었는데 워시 혼자 이거 나중에 큰탈 난다고 반대하고 사표를 던졌어. 그때는 대표적인 매파, 긴축파였지.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항상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확 내려서 경기를 띄우고 싶어해. 그래서 워시를 자기 사람으로 앉히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거지. 어제 워런 의원이 꼭두각시 될 거냐고 직격탄을 날렸고 워시는 절대 아니다. 금리 인하를 조건으로 한 거래는 없었다고 딱 잘라서 답했어.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꼭두각시 논란이 아니야. 워시가 청문회에서 꺼낸 구체적인 정책 카드 4장이야.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판을 바꿀 핵심이거든.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할게. 워시가 만들려는 연준은 지금까지의 연준과 완전히 다른 연준이야. 그가 직접 체제 전환이라는 단어를 썼어.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 물가를 측정하는 자 자체를 바꾼다는 거야. 지금 연준은 물가를 계산할 때 가격이 널뛰는 에너지랑 식료품을 빼고 계산해. 이걸 근원 PC라고 부르는데 워시는 이 방식이 이제 부정확하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어. 대신 앞으로는 시장에 있는 10억 개의 가격 데이터를 쫙 모아서 극단적으로 튀는 숫자는 다 걸러내고 딱 한가운데 있는 5억 첫 번째 가격을 핵심 지표로 쓰겠다고 했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주 쉽게 비유해볼게. 지금까지 연준은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은 애랑 0점 맞은 애 점수만 빼고 나머지 평균을 냈어. 그런데 워시는 아예 전교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운 다음에 딱 한가운데 서 있는 학생 점수 하나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몇몇 특정 물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도 전체 물가 지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랑 훨씬 더 비슷한 숫자가 나오게 되지. 그럼 이게 왜 나스닥 상승으로 연결될까? 이 새로운 잣대로 채점을 해보면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성적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아주 합리적인 명분이 생기거든. KB증권에서도 이 부분을 AI 발전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더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 지표를 바꾸려는 의도라고 정확하게 분석했어. 두 번째 카드는 포워드 가이던스, 즉 금리 예고제를 없앤다는 거야. 원래 연준은 시장이 놀라지 않게 우리 다음 달에 금리 올릴게 혹은 내릴게 하고 미리 힌트를 줬어. 어려운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워시는 이걸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 금리 방향을 미리 떠드는 게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거지.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무슨 의미일까? 연준이 힌트를 안 주니까 당분간은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좀 출렁일 수는 있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연준이 굳이 시장 눈치를 보며 예고할 필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야. 세 번째 카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바로 AI가 물가를 잡아준다는 논리지. 워시는 청문회 내내 AI 기술 덕분에 기업들이 물건을 훨씬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어.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야. 이 흐름이 왜 나스닥의 엄청난 호재인지 잘 따라와봐. AI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된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실한 명분이 생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다시 AI에 폭발적으로 투자한다. 나스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승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 KB증권에서도 워시가 이 AI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올리거나 돈줄을 꽉 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어. 물론 AI가 생각만큼 물가를 못 잡아주면 다시 금리를 올릴 위험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리스크 부분은 뒤에서 따로 정리해줄게. 네 번째 카드, 대차대조표를 천천히 줄인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쉽게 풀어줄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뭐냐면 연준이라는 거대한 창고에 얼마나 많은 채권을 쌓아뒀는지를 보여주는 장부야. 지금 이 창고에 약 6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조 원어치의 채권이 쌓여있어. 이게 왜 이렇게 커졌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시장에서 채권을 왕창 사들이면서 돈을 풀었거든.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해.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물건을 싹 쓸어 담아서 가게 주인한테 현금을 쥐어준 거야.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주식시장은 폭등했지. 실제로 QE1 기간에 S&P 500이 50% 넘게 올랐고 QE2 발표 후에도 30% 가까이 뛰었어. 근데 문제는 이 돈잔치가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거야. 워시가 청문회에서 직접 말했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커지면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연준이 정치에 관여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실제로 2023년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 실리콘밸리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 워시가 2023년에 이미 지적했어.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자금이 대규모로 값싸게 공급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SVB 같은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SVB가 왜 터졌냐면 연준이 돈을 왕창 풀던 저금리 시절에 장기 국채를 잔뜩 사놨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니까 그 채권값이 폭락해서 은행이 통째로 무너진 거야. 연준이 너무 오래 돈을 풀었던 게 결국 은행을 죽인 셈이지. 그래서 워시는 이 창고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줄이는 속도야. 워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18년이 걸린 만큼 18분 만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어. 채권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재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천천히 정리하겠다는 거야.